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13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용석 기자와 안주영 씨 그리고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나요? 잘 네.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죠. 왜 이렇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아닌가요? 그렇게 보고 지난주 싶으셨나요? 화요일. 요즘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 그래? 문화충격 그만큼 보고 싶은 바로 아, 그런 네. 근데 프로그램. 그 사이에 감기 걸렸다가 다 나오셨다고. 맞아요. 그 사이에. 감기가 요즘 그러니까요. 되게 유행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도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감기가 주영 씨가 걸렸다고. 캠페인 같은 캠페인. 내용. 주영 씨가 걸렸다 그러는데 기침은 내가 했어. 저도 옮으신 거. 몸살 때문에 저번 그죠? 주말은 진짜 맞아요. 죽을 아 그랬다 뻔했네요. 그랬네요. 의외로 요새 감기 환자가 좀 많아지네. 요즘 또 네. 환절기라서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네. 이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미국민들이 중국을 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이 비중이 지난해 50%에서 41%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오. 되게 상극인 줄 알았는데, 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이제 41%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다는 대답은 26%였습니다. 이 지난해보다 중국은 9% 포인트가 떨어진 것이고요. 이 러시아는 6% 포인트가 감소를 했다. 그리고 북한은 4%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답이 나왔고, 이 이란은 9%였습니다. 이 반대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8%, 북한이 9%를 얻어서 이 비호감이 최고인 나라로 꼽혔고요. 이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83%로 이 가장 호감이 있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와우. 네, 이런 부정적인 조사에는 꼭 왜 북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북한이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기 나오죠? 네, 네. 중국. 저 순서를 보시면 러시아. 예, 근데- 중국, 러시아, 그다음 이란이에요. 근데 어쨌든 비호감도가 다 낮아진 거잖아요. 지금 제목만 그러게요. 놓고 보면은 그쵸. 중국이 되게 그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최악이다. 경계하는 국가인데 적이다. 전년 대비 9% 포인트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호감도도 그만큼 좀 조금 높아진 거 좋아졌다.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싶어요. 사실 통계로 따지면 이게 50%에서 41%로 내려갔다고 네. 크게 나오지만은 음. 미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죠. 중국을 여전히- 싫어한다. 여전히. 네. 싫어한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이번에 틱톡 퇴출도 아, 그렇죠. 이런 약간 반 중국 그런 정서가 좀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맞네요. 오히려 반중국 정서가 커지니까 거기서 거부감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 그 9% 근데- 떨어져 나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뭔가 있는 너무 것 같아요. 심하게 좀 하는 부분도 예. 없지 그렇죠. 않아 있긴 하니까. 예. 근데 좀 맞아요. 주요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란 퍼센테이지가 네. 원래 이란. 2%였다가 어? 9%로 확 뛰었어요. 그러게요. 그 이란이 올라간 게 아무래도 이번에 그 작년 10월 그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아. 먼저 공격한 그렇죠. 다음에 이제 뭐 이란도 거기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친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을 좀 많이 싫어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거의 저는 헤즈볼라가 또 이제 더 이란 놀라운 건 무장단체 이 호감도가 네. 노스코리아, 그러니까 북한이 호감도가 이 뭐 비호감 나라긴 하지만 떨어졌네. 9%를 얻어서 네.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호감도, 제가 얘기하는 거 호감도. 호감도. 호감도가 올라간 거죠. 네, 그러면. 호감도가 올라갔다. 이유가 뭐죠? 무슨 일이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헷갈렸던 거 아닐까요? 노스코리아, 근데 사우스코리아. 뭐 어쨌든 김정은이 이제 미국 정상하고 만났잖아요 한번 트럼프 정부 때. 그렇죠. 그러면서 뭐 그리고 솔직히 위협적인 발언은 많이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뭐 미국을 타격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쵸. 약간 이게 좀 말뿐이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해가지고 저기를 북한을 보면 위협으로 생각 안 하나 최근에 봐요. 이스라엘이랑 예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감이 좀 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그쵸. 게 그러네요. 2%씩 늘었어요. 전쟁. 맞네요. 이것도 네. 저기 전쟁 그죠? 네, 뭐 전쟁이 이스라엘도 장기화되면서 전쟁, 우크라이나도 전쟁.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이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에 반감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친 이스라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게요. 뭐 그렇죠. 보면은 미디어를 봐도 그런 것 그렇고. 같아요. 예.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호감도가 많이 안 바뀐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근데 사실 이게 우방국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뭐 왜- 여기 보세요. 일본이랑 캐나다 일본이랑 보세요. 캐나다는 그렇게 따지면 우방국 치고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는 조금 찍힌 거네. 아. 이스라엘이 특히 그죠? 일본은 왜 좋아하는 건가요? 일본은 이거 좋아하는 국가.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니까요. 일본이 넘버 원이죠. 넘버
넘버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좀 미국 내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 네. 그 진주만 전쟁 때 네. 그 유일하게 미국을 공격했던 아시아 국가가 이제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네. 크게. 네. 맞죠. 그때 조금 일본인에 대한 그 미 국민들의 그 좀 정서가 바뀌었다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그래서 일본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 그런데 잘 사는 국가인데 우리말 잘 듣는 국가라고 해서 좀 우방국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다고 처음에는 합니다. 진주만 공격했을 때는 안티 정서가 있어가지고 뭐 네. 수용소에도 가두고 네.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쨌든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80년대. 뭐 전 그때 이제 세계 리스펙트를 좀 하게 된것 탑3에 같아요. 드는 국가니까요. 네. 사우스 코리아는 안 나왔네요. 아니 뭐 사우스 그거는 코리아도 있는 것 같던데 네. 한국도 70몇 % 호감도 나온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높네요. 70 네, 넘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LAC 내에서 이 티타임이죠. 골프 이 플레이를 시작하는 시간 이제 티타임이라고 하는데 암 시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큰 가운데 암시장. 네. 이 한인 골퍼들이 시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유명 골프 코치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이 데이브 핑크 씨가 이 지난 3일이죠. 이 한인 불법 브로커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봇을 이용해서 이 LA 지역 등 유명 골프장의 티타임을 무더기로 선점하고 있는 현실을 영상으로 게재를 적이 나오네요. 오. 저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면서 이 라디오 코리아 이채원 기자도 이것을 계속 취재를 했었는데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이제 남가주 드림 골프 클럽인데 여기 회장 조셉 리 씨예요. 직접 컨택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LA 시정부가 이걸 컨트롤 못한다. 이 시정부가 불공정한 예약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장은 브로커들이 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시니어 회원권을 차용한 뒤에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는 티타임을 대거 확보, 그러니까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표 리세일할 하듯이. 때. 예. 그죠. 그 카카오톡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예약 수수료를 최대 $40를 받고 재판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예, LA 시내 12개 골프장을 운영하는 LA 레크레이션 공원부서에 지난해부터 이러한 브로커들의 관행과 해결 방법을 알려왔지만 이 조셉 리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제안한 대안 방안은 이 티타임을 일정한 시간이 아닌 임의로 공개하는 방법과 공개하면 되죠. 네, 공개하면 되고 체크인 시 예약자와의 개인정보를 비교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아. 근데 하지만 당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었고요. 이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브 핑크의 폭로와 주류 언론의 잇따른 보도로 이 이후 최근에서야 제한방을 조금씩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셉 리 회장은 한인 브로커의 만행이 주류 사회에 알려지니까 이 한인 골퍼들이 이 골프장에서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티타임을 싹쓸이를 하니까 골프들을 못 치잖아요. 못 치죠. 네, 좋은 시간대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너희 한인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브로커가 한국 분이시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한국에도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렇죠. 한국은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좀 이제 체제도 많이 바뀌고 있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리셀하다가 들키면은 진짜 다신 구매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할 때 티켓을 아예 이름을 같이 붙여서 판매를 해서 이제 리셀을 못하게 하는 오. 방법들도 있고요. 근데 미국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제도가 많이 아직 없더라고요. 없는 사실 것 이게 같죠. 왜 그러냐면 원래 암암리에 계속 있어 왔어요. 수년 전부터 제가 막내 네.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챗봇이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거. 네. 그런 종이로 써가면서 수기로 해가면서. 근데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LA시 공원 관리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싸잡아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좀 시끄럽다 싶으면 관리해 볼게 이러고 좀 잠잠해지고 그다음 브로커들은 잠시 숨었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면 또 나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수년째 반복이 되는. 요번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제가 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이제 조셉 리 회장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요번엔 뿌리 뽑을 수 있나라는 좀 생각이 처벌이 들어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어떤? 드네요. 처벌이 좀 필요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처벌이 필요한 거죠. 네. 아니 이게 왜냐면은 문제가 된 게 이게 인플루언서잖아요. 골프 네. 인플루언서 네. 데이브 핑크가. 그리고 이걸 LA 타임스 그 일면에 톱 기사로 이렇게 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이거 사실 골 이거 뽑을 것 같은 같다. 경우에는 그 그런 LA 느낌이 타임스에 들어요. 기사를 뿌렸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셉 리 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NPR과도 통화를 하셨고요. 그다음 저희 라디오 코리아와도 통화를 하셨고 오. 그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기사를 이제 제목만 바꿔도 써도 될 정도로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썩을 대로 썩은 거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건 이권 다툼이 아니죠. 한인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네, LA 타임스가 이렇게 아마 황 기자도 알 거예요. 그 LA 타임스가 그 전에 한미 동포 재단에 대해서도 한인 언론이 맨날 때렸는데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LA 타임스가 딱 때리니까 검찰에서 그 조사 나서고. 근데 이것도 LA 타임스가 움직이면 이게 조사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한국에 좀 안 좋은 문화가 그 일로 여기 들어온 이렇게 거네요. 그 암 시장 이런 맞아요. 거를 그 문화가 사실 만들었다는 게 그게 한국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쵸. 오랫동안 유행했던 문화긴 하잖아요. 네. 뭐 LA 타임즈든 NPR이든 라디오 코리아든 예, 지금 이거는 주시하고 있다는 거. 이 네. 브로커들이 좀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조심하시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자, 다음 네. 소식입니다. 예, LA 다저스 요번에 진짜 시끄러웠어요. 네. 지금도 그쵸. 지난 시끄럽고요. 주말에 네. 나온 네네. 뉴스죠. 네. 이게 그 LA 다저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나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오타니 쇼헤이 전담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과 절도 파문으로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 네. 이페이는 도박 혐의로 해고가 일단 됐는데 이번 사건은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매튜 바우를 조사하던 도중에 밝혀졌습니다. 예, 이페이의 불법 도박 빚을 대신 오타니가 갚아줬느냐 네. 아니면 도둑을 맞았냐는 것인데 이 빚이 무려 4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와 이거 막 한국 돈은 50억 아니에요 거의? 거의 거의 그렇죠. 와. 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 이페이라는 사람이 지금 돈뿐만 아니라 네. 학력, 경력 위조 의혹도 일고 있는데 와. 지난 한국분이네. 2007년 UC 리버사이드 맞아요. 졸업과 유시 나왔다고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죠. 지난 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스턴 레드삭스 일본인 투수 오카지마 히데키 통역사로 일했다는 경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유스 리버사이드 측은 미즈하라 이페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다고 부정을 했고요. 어머. 그러니까 완전 네. 전문 사기꾼 같네. 네, 근데 보스턴 대단하다. 구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미즈하라가 보스턴에서 통역사로 일했다는 여러 매체 보도는 사실과 다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고 아. 했다. 아, 그것도 근데 가짜. 아닌가요 그것도? 아 그것도 지금 의혹이죠. 의혹. 아,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오타니가 어제 입을 열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25일 맞아요. 예, 자신의 통역사였던 기자회견.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과 절도 파문의 입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어제 LA 다저스 스테디움 거기 미디어 센터에서 했는데요. 이 오후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이페이 도박과 절도 파문과 관련해서 자기는 야구는 물론이고 어떠한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베팅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죠. 한국에 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주말 한국에 있을 당시에 언론들이 오타니 자신에게 스포츠 베팅 참여 가능성을 계속 물어왔다고 문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통역이었던 이페이가 이러한 문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자신에게 밝히지 않았고 이 문제가 있는 오타니가 사람이네요. 빚을 대신 지불했다고 이 이페이가 그 자리에서 말한 거죠. 예, 오타니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했고 이페이가 말한 모든 것들은 분명한 거짓말이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 통역인 미즈하라 이페이 굉장히 얍삽한데 이 서울 시리즈 첫 경기가 끝난 뒤에 클럽하우스에서 미팅을 통해서 이를 알렸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라는 게 그 어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클럽하우스 그 어플 아니고 그 파티 이제 아닌가요? 파티? 기자회견장처럼 이렇게 파티? 너무 선수들 MZ여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네. 그 미즈하라가 이 자리에서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 통역이니까 일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타니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알아듣지 대충 못하게. 알아들었다고. 대충 대충은 알아듣죠. 알아듣겠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아. 이후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 중독과 도박 빚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오타니가 덧붙였고 기자회견장에서 적극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단 연방 검찰은 수사 계속 한다고 그랬고 아마 오타니도 조사한다고 그렇게 밝힌 아,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터뷰할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역가가 정말 악랄한 애든지 아니면 오타니가 잘못했든지 ESPN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오타니가 대신 갚아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타니가 그럼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뭐 어떤 보도는 이번에만 뭐 봐줄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나 봐. 이게 사실이 아닌지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그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타니가 야 1대1로 남자답게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그 전에 클럽하우스에서 그걸 영어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오타니가 갚아줬다고. 근데 오타니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이제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연관이 돼 있다. 네. 예, 만약에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도박 빚을 내줬다라는 게 만약에 드러난다 그러면 오타니는 1년간 경기 못 나와요. 아니 만약에 야구에 배팅을 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은 영구 제명돼요.
왜냐하면 야구, 피트 로즈라는 안타 제조기 그 사람은 역대 최다 안타를 기록했거든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단 말이에요. 신시내티 네. 레드에서. 그런데 자기 경기에 배팅한 게 드러나면서 영구 그러면 안 제명됐고 되죠. 그 사람은 실력이 역대급인데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이 못 됐어. 안 돼요. 영원히. 그러면 심각한 오타니도 지금 문제네요. 자칫 그렇게 가는 걸 갈 좀 수도 문제는- 있는 위기긴 한. 근데 본인 말은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근데 일단 수사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오타니가 선을 그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도쿄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도 같이 조사를 예. 하겠죠. 그럼 뭐 드러날 텐데 일단 오타니는 자기 잘못이 없다. 근데 한번 그거 상식적으로 한번 모르게 450만 불이 없어졌어. 자기 통장에서. 그거 모를 수가 있냐? 이거 그쵸. 의혹이 계속 제기돼요. 어떻게 그럼 어. 50만 불씩 이렇게 지급됐다고 그래요. 9차례에 걸쳐서. 네.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 아무리 야구에 미쳤다고 그래도 그 사실 오타니가 왜 우리가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이처럼 뛰잖아요. 이 사람이 항상 미소를 네. 머금고 이렇게 뭐 그 투수로도 맹활약하고 타자로도 거의 톱이고 둘 다. 그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미쳐도 자기 통장에서 450만 불 근데 나가는 그거는 몰라. 한번 그런 게 생각을 이제 해봐야 의혹이 되는 제기가 돼. 건 그분은 수억 달러가 지금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계좌에 50만 그죠. 불씩 빼간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일단 네. 뭐 수사는 기다려봐야죠. 지켜봐야겠고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위클리 업데이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원스 팔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원스 팔리틱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번만 할게. 이게 또 에러가 날까 봐. 오늘은 3번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네, 한 번만 할게요 오늘. 자, 그래서 법무부가 미국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줄리안 어산지. 네. 저는 사실 언론인으로서 줄리안 어산지를 굉장히 존경해요. 논란 많은 인물이지만 있는 그대로 팩트를 냅다 던지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저는 대단하죠. 느끼기 때문에 어쨌든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창립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이는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특종 보도했어요. 익스클루시브라고 이렇게 네. 나와있죠. 예, 특종 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이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2019년부터 영국 런던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 어산지가 그래서 계속 지금 갇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영국 뭐 그 에콰도르 대사에서도 갇혀 살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추방되지 않기 위해 영국 정부하고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몇 주 안에 송환 여부 결정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죠. 사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그런 치부들을 다 드러냈고 미국 정부가 솔직히 한국 정부도 몰래 스파이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죠. 위키리크스를 그죠.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법무부 그리고 어산지 쪽이 몇 개월 동안 플리길티 그러니까 유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플리디오. 형량 이제 조정하는 그런 걸 거치고 이 예비 논의를 해왔다고 그렇게 보도했으니까 양쪽이 접촉을 한 거는 사실인가 봐요. 네. 그래서 어산지가 기밀 문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서 18개 혐의를 기각하는 그런 계획이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어산지가 런던에서 원격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플리길티가 승인되면 이미 영국에 5년간 구금돼 있기 때문에 네. 막바로 석방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논의가 유동적이어서 협상 실패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 법무부가 이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어떤 조짐도 아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위키리크스 줄리안 어산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런 거에 억압받고 있는 되게 약간 히어로 같은 사람 아닌가 네. 그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네. 우리가 이걸 다 알고도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게 참 이렇게 현실이 참 뭔가 슬프네요. 네. 뭐 근데 이게 국무부 외교 기밀 문서를 폭로를 한 거고요. 네, 논란이 되죠. 내부 이게 좀 정보를 크긴 하네요, 근데 예, 또. 근데 네. 이게 딴 데도 아니고 국무부고요. 기밀 문서.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기밀을 다 유출했어요. 아, 여러 가지 기밀이요? 네, 정확하게. 사실 뭐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굵직굵직한 거는 다 네. 폭로를 예. 했는데 네. 저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게 파장은 굉장히 크고 이게 익스클루시브라 그래서 이제 단독을 쳤습니다만 굉장히 목숨 걸고 일하는 예, 그렇죠. 진짜 걸고 목숨 일하는 걸고 일하는군요. 네. 사실 가장 죽이고 싶은 인물 넘버 원일 거예요. 아마 그 미국이 이렇게 기득권 진영이나 그죠. 이렇게 그 너무 예민한 얘기 그 문제들을 많이 폭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에게는 알 권리를 보장해줬지만 근데 그러니까 되게 원 궁금한 기자님,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까지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죠, 목숨을 이유가 걸었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모든 사람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특권층만 알아? 왜 네. 우리는 안 돼? 그죠, 이런 그죠, 식으로 그죠. 거기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고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몇 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이죠. 어산지는. 그래서 네. 육군 정보 분석병 첼시 매닝이 2010년 빼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관련 보고서 그리고 국무부 외교 기밀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이렇게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싹 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막 지어내서 터트린 게 아니라 그죠. 누가 문서. 주는 거죠. 네, 기밀 누가 문서 주는 누가 건데 주는 아 이거 거죠. 누가 줬는데 왜 못 올려? 그래서 올리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뉴욕 타임스나 옛날 같으면은 CNN 뭐 이런 데 보냈는데 보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언론들이. 그죠. 그래서, 막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산지가 직접. 하나의 통로가 된 거죠. 위키리크스가. 그래서 도피 생활을 이제 어산지가 원티드 인물이 되면서 도피 생활을 계속 해왔고 2019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어요. 영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체포되면서 긴 송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뭐 얼마 전에 2016년 대선 때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분이 거기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 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메일을 다 받았어. 싹 다 받아가지고 다 털어냈어요. 매달 그것도 막 시리즈별로.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너무 논란 많은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토론에 앞서가지고 질문을 미리 받은 게 드러났어요.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선 때. 그렇죠. 그럼 그러면 안 저는 되죠. 하나 네, 궁금한 버니 게 샌더스. 근데 아, 그래서 이런 게 이걸 근데- 폭로한 사람이 버니 샌더스 지지자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뭐 세스 리치 아니냐. 그 그렇죠. 워싱턴 D.C.에서 공원에서 총 맞아 죽었거든요. 세스 리치. 네.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저는 되게 되고 있어요. 궁금한 게 왜 이분은 그 중국과 러시아 기밀은 안 터뜨렸을까요? 중국하고 러시아 기밀은 그게 뭐냐면은 그럴까요? 미국 쪽에서 정보를 많이 받았고 모르겠어요. 뭐 안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성격상 만약에 제가 지금 듣는 걸로 받았다면은 폭로를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받으면 이제- 폭로하는 사람이야. 네, 황 기자의 그쵸. 뭔가 얘기를 또 이렇게 의심을 뭔가 하면은 뭔가 무슨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네, 왜 굳이 아니 뭐 미국 내 스파이인가? 미국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을 많이 좀 서방 타겟을 쪽의 정보를 네. 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정보력이 넓고 아니 국무부 기밀 문서 미국 국무부 기밀 문서를 어떻게 빼냅니까? 이거 그렇죠. 최강대국에서. 아 이거는 누가 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 그치. 얘기는 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왜 못 빼내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지 그쪽에서 않아요? 빼내면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내가 오히려 볼 때 사랑받는 사람이 중국하고 될 텐데. 러시아는 사실 인권이 네. 네. 많이 약하고 거기는 정적들을 아. 그냥 제거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푸틴이 죽을 독극물로 수도. 모르겠어. 네. 그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지 얼마 전에 터커 칼슨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그냥 무조건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볼 때 미국은 그래도 인권 최소한의 인권이 있고 물론 줄리안 어산지도 지금 탄압받고 있지만 일단은 살아 있는 게 미국이 누구를 어쨌든 암살시켜라. 뭐 그러니까 그쵸. 사람 그 인권을 정도는 내가 볼 때 아니죠. 미국은 좀 더 인정을 해주는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최강- 모르겠어. 근데 있겠지. 나올 수도 저는 있는 그래요. 거고 앞으로. 그쵸. 최강대국 미국에서 국무부 근데-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중국이랑 러시아 정보는 예. 없다. 오, 근데 사실- 날카로우시네 역시. 사실 근데 그 보면은 각종 음모론이 위키리크스 통해서 많이 퍼져 나왔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뭐 예를 들면 피자 게이트나 이런 게들 다 위키리크스 토대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뭐 그런 너무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무당 네. 정치인들 무당 의존하는 정치인들 있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그 무당에 만나가지고 뭐 그런 논란스러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줄리안 어산지가 더 원티드 인물이 된 거 아닌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뭐 그때 제가 이제 그럼 비밀들을 들어가면서. 다 미국을 공개하고. 옹호하는 예. 건 아니지만 이런 정보들을 빼낸 게 굉장히 미국에는 크리티컬한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가 참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불편해. 한국 정부하고도 그래서 불편했어요. 음. 예, 미국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2022년 3월 영국 대법원은 어산지를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한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산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일단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부도 좀 달려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산지를 예를 들면 탄압하면 이거 분명히 이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도 기소를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기소 안 했대요. 언론 탄압하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사람 그죠, 그죠, 국민들이. 그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굉장히 그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Freedom of 표현의 speech. 자유, 알 권리. 알 권리. 그렇죠. 알 그리고 권리. 어산지 쪽에서 얘기하는 건 야 뉴욕타랑 와포, CNN 이런 데서는 받아가지고 보도했는 거 그거는 왜 문제가? 그럼 얘네들도 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민감한 지금 그것들 그 이슈들 다뤘거든요. 예를 들면은 롤링스톤지의 그 스타인버그라는 기자 같은 경우에는 CIA가 기자들을 포섭해서 뇌물을 줘서 이렇게 포섭한 그런 정황까지 다 드러났대요. 와.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마킹볼드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 다 징계 받아야지 왜 얘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맞네요. 겁니다. 왜 어산지만.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웬스, 예, 캔디스 오웬스 보수 논객 캔디스 지금 보수 논객들끼리 충돌을 일으켰어요. 캔디스 오웬스하고 벤 샤피로 유명한 보수 논객들입니다. 근데 캔디스 오웬스가 지난주에 보수 정치 사이트 데일리 와이어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는 더 이상 벤 샤피로가 이끄는 데일리 와이어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작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슈 놓고 둘이 이제 갈등을 빚어왔어요. 그러면서 반대 이제 입장이군요. 결별을 하게 됐고, 왜냐면 캔디스 오웬스는 자기 방송에서 네. 팔레스타인 쪽 옹호하는 분들을 여러 명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네. 양쪽의 의견을 다 다뤘는데 이제 벤 샤피로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 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 대표적인 친 이스라엘 논객인데 왜 그러니까 이 이슈를 놓고 벤 샤피로가 깠어요. 자기 동료 직장 동료죠. 네. 한 파티장에서. 근데 그걸 누가 카메라에 담았어. 그 X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가 아니 아무리 우리는 의견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 일하는데 근데 그런 나를 이렇게 까는 영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나는 기분이 나쁘다. 나라면은 그렇게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 직장 동료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태위태했는데 결국에 지난주에 오웬스를 해고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 점점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는 게 그리고 나만의 의견을 가진다는 게 사라지고 있네요. 예, 저도 자유가. 약간 좀 그런 느낌 받았고 네, 이게 예. 뭐 제가 봤을 공산당인지 때는, 제가 봤을 민주당인지. 때는 이제 네. 그 굉장히 지금 정파적으로 양분돼 있잖아요. 양분돼 네. 있죠. 네. 민주공화 네. 양당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그건 거예요.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 좀 반발을 하면 그 사람은 축출.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면 민주당에서 축출 뭐 이런 분위기다 그런 게 좀 보니까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것도 보세요. 보수 논객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한 사람 축출. 네, 그 맞아요. 민주당 진영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지금 그만큼 세상이 양분돼 있다라고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사실은 싶어요. 이게 웃긴 게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고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 다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는 하나씩 뭐 다르게 가질 수도 보통 있는 건데 다른 그런 경우가 거에 많죠. 대해서 네. 사실 그런 제가 경우에 볼 때 대해서 맞아요. 이렇게 해고를 벤 하는 샤피로 건 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우에는 기득권에 조금 사랑을 받는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은 예민한 이슈는 잘 안 다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캔디스 오웬스는 되게 파헤쳐요. BLM 문주먼트 막 그 부패를 너무 파헤친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좀 경계 보수 진영에서도 경계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원래 근데 이제 예.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사들을 좀 이렇게 다양한 시선들이 있어야 그게 저- 조금 더 저희들 세상을 입장에서는 좋죠. 이해하고 알게 네. 된다고 저는 또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밖에 남지 않겠네요. 저는 한 뭐 회사로. 그렇게 되면은 안 예. 좋죠. 예. 캔디스 오웬스 exit the Daily Wires after months of fun 뭐죠? 팬딩. Feuding. Feuding with Ben Shapiro. Shapiro. 자, 저게 그래서 뭐죠? 지난 5년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웬스가 지난 5년간 우리는 다 달랐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견이 달랐고 백신 안 맞았어요. 캔디스 오웬스는 저기는 맞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모든 이슈에서 거의 정반대였다. 이제 캔디스 오웬스도 해고되고 나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그죠. 밝혔는데 좀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 가지 의견만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 그럼요. 사람들이 다 뇌 구조도 다르고 맞아요. 그럼요. 성향도 다를 수밖에 살아온 없는데 제가- 과정도 다 다르고. 예. 그리고 그쵸. 그게 미국의 약간 기본적인 베이스 아니에요? 뭔가 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미국의 그냥 공유하는 기본적인 그렇죠. 아이디어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예. 저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자유국가라고 생각하는 건 그럼요. 오늘 이제 상장이 됐죠. 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 트루 소셜, 네, 트루 소셜이 티웩, 예. 그게 지금 대선에 나온 대선 후보의 트루 소셜 그러니까 SNS가 네. 지금 상장이 됐고 그걸 통해서 돈이 이제 계속 부풀려지고 오늘 있다. 50% 그것만 등했죠? 해도 자유국가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한국에선 이거 논란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50%. 이거, 예.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유국가다. 예, 아무튼 좀 안타깝고 지금 벤 샤피로 그래서 비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게요. 상황은 그래요. 예. 자, 원스 폴리틱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킬라그램의 인싸 아메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F 킬러 아니에요. F킬러 아닙니다. 네. A 킬러죠. A 킬러예요. 네, 어쨌든 요즘에 아주 저는 바쁘다 현대 사회라는 말 아시나요? 여러분? 아니 아까 잘 알죠. 뮤지컬처럼 누가 네. 불렀잖아. 잘 시작하기 전에 맞아요. 들어오실 때. 뮤지컬처럼 한번 누가 해주시죠. 불렀어요. 아유. 한번 불러봐. 아니, 뮤지컬로. 오늘 너무 바빠 막 하시면서 너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 아니, 너무 지금 이 순간 하시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바빠 현대 사회가 아니라 요즘에 비싸 현대 네, 사회가 맞아요. 그거는 많이 공감이 느껴. 가네요. 너무 비싸. 네. 모든 네. 게 다. 맞습니다. 이 따라잡을 수 없는 눈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에 이 레딧 커뮤니티 사람들이 아주 딥하고 중요한 poverty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요. 네. 지금 이 포스팅의 헤딩 보시면 What's the new poverty food? 라고 물어봐요. 이 poverty food라는 게 저도 뭔지 좀 이 글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저소득층 가정이나 돈이 없는 대학생이 먹을 수 있는 저렴하고 배가 차는 음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는 라면 같은 게 사기가 쉬웠는데 요즘엔 맞아요. 그것마저도 너무 비싸다. 라면도 도대체 비싸다. 요즘에 돈 없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이제 뭐 댓글들을 좀 보면은 뭐 고기나 치즈를 포기하고 야채만 먹으면 훨씬 더 저렴하다. 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시리얼과 맞는 우유가 얘기예요. 계란보다 더 비싸대요. 요즘에. 시리얼하고 네, 계란이 옛날에는 시리얼이랑 우유 먹는 게 이제 쌌지. 좀 이제 네, 쌌는데 그냥, 요즘에는 오. 시리얼이랑 우유 먹는 게 그렇게 비싸다. 우유가 비싸죠. 우유가요. 그 갤런 요만한 거 하나에 원래는 1.89 맞아요. 뭐 그랬는데 지금 3불. 4불 99예요. 아니 지난주에 뭐야? 보여주지 않았나? 우유가 비싸요. 황 기자가 네, 그때 맞아요. 우유값 맞아요. 시리얼은 우유값이 그래도 비싸. 싸게 살 수 있어요. 시리얼은 그래도 싸게 살 수 있어. 다행이네요. 근데 계란도 지금 비싸고 다 비싸요. 맞아요.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냉동 음식도 저기 글에 보시면은 요즘에 그냥 밥 한 끼 값이래요. 맞아요. 냉동 음식이더라도 맞아요. 예, 요즘에 뭐 이미 프랩돼 있는 프랩 미오이나 뭐 맞아요. 프로즌 미오 뭐 같은 거 팩터 이런 보면은 거? 팩터 같은 거 맞아요. 예,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랑 똑같다고 하는데 네. 그럼 과연 지금 당장 저소득층의 혹은 여윳돈이 없는 시민들의 국민 음식은 무엇인가? 음. 한번 이 한번 댓글에 알아보고 조금 싶은데요? 의견들이 나오긴 예.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국민 것이 음식? 좀 국민 음식이라고 시민들의 생각하세요? 국민 빵? 여기 뭐 아닌가? 지금 오케이. 나와요, 맞아요. 계란하고 저긴 아니라고 그랬죠. 계란도 너무 비싸다고.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계란, 우유, 그다음에 뭐 아보카도 이런 거는 이제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먹는 음식으로 그럼 바뀌었다라고 뭐 먹어야 봐요. 오트밀. 오트밀도 비싸지 않나요? 오트밀도 비싼가? 오트밀도 약간 건강식 해가지고 빵이 제일 싸지 않나요? 빵이 제일 싼다고도 하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네. 뭐죠? If you go to the budget cooking subs, it's rice and beans. 쌀. 밥이랑 콩을 드신다고. 그렇죠. 형이 그렇죠. 쌀- Everyone 쌀이야. replied 콩밥만 is the 먹어요. same. Rice and beans and a food bank.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얘기한다. 요즘에는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콩밥이다. 콩밥은 어디 들어가서 먹는 건데 원래? 근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콩밥 먹고 살아야 돼요 요즘. 저 얘기는 좀 학교로 이해가 학교 가는 게 네. 이제 밥을 할 때 보통 이제 쌀을 요만한 스쿱으로 이제 3번 푸면은 이제 한 3일치 1인당 3일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한 나와요. 포대를 사면은 한 달을 먹어요. 네. 콩도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 양을 부풀려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밥이 그렇죠. 싸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렇죠. 밥만 쌀이 싸죠. 치우고. 어. 네. 쌀은 아무리 비싸도 한 포에 뭐 12불, 14불 하니까요. 아니 뭐 우리가 무슨 가난하게 지금 음식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음식 부족 국가도 아니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을 텐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콩이랑 밥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참 네. 현실이 예, 그러니까 밑에 Wandering Storm 이렇게 얘기하네요. I love potatoes and eggs. 네. 감자하고 계란. 감자. 감자가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레벨업 같네요. 제 네. 생각에 라이스 앤 빈스보다 조금 더 위에 같아요. 이거는 Eggs got stupid expensive for a bit, but they're back down again. 다시 계란값이 내렸다고. 좀 그러네요. 내렸다고 하네요. You can get a bag of potatoes and a dozen eggs for like $5 to $6 or even less if you shop right. 저분은 예. 근데 달걀 값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stupid expensive라고 했던 거는 저번에 조류 독감 때문에 한번 그 닭들이 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그래요? 그렇지. 달걀이 맞아. 한 판에
뭐 20불, 30불 할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예.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예전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예전 그 지금 같진 않아요. 8불대예요. 8불대가 좀 싸면 뭐냐면 한 7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네. 쌀 때는 3불 99 이랬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그게 8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미 팍 오른 상태에서 거기서 떨어졌다는 거지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저처럼 이제 싱글이라서 장을 보시는 네. 분들 아니면 이제 직접 맞아요. 장을 보시는 분들은 저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일부러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비싸서. 돈 간헐적 아끼려고. 단식인가? 돈 아끼려고 뭐 간헐적 단식 말씀하신 네, 뭐 것처럼. 근데 그거- 간헐적 네. 단식이라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 그냥 이게 건강하려고. 비싸다고 아니 비싸다고 굶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뭐라도 먹어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뭐 예, 채소 같은 배고픈데. 거 그냥 사서 썰어서 프로틴 좀 그냥 먹고. 드셔야죠. 프로틴이 네. 건강에 좋죠. 두부도 맞아요. 괜찮나 보네. There is a Korean grocery near me with tubs of tofu in the 두부는 뭐 한 refrigerator 1불 section. 뭐 음. 정도 하니까 1, 일불. 2불. 어제 네. 찌개용 두부를 한 모를 샀는데 지금 1불 75. 맞아요. 그쵸. 그 정도. 두부도 이제 싼 데는 프로틴이 일불 좀 사고 들어있잖아요. 뭐 네, 그 정도.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저가로 식사를 두부를 하려고 되게 하면 많이 프로틴이 먹어요.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두부 저기 나오네요. 몸에도 1불 50 좋고 뭐 그냥. 1불 50. something이라고 나오네요. 1불에서 작은 건 1불, 큰 건 1불 50. 그러고 이분은 이렇게 마시네요. New poverty food가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그냥 요리를 해 먹어라. 음식을 더 이상 사 먹지 그러니까 말아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쌀을 사고 그냥 뭐 김치를 한번 담아 놓잖아요. 한국 네. 분들은 그럼 그냥 그걸로 이런저런 요리를 다 해 먹을 수 있거든요. 뭐 김치찌개, 김치 맞죠. 콩나물 아니 진짜 맞죠. 배고플 때는 밥하고 김치 볶음밥 맞아. 뭐 다 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낄 수 근데 있는 이제 가장 거기에 좋은 방법이죠. 고기가 추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고기가 네, 그렇죠. 고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게 왜냐하면 맞아요. 어제 프로틴 필수인데. 오겹살 덩어리 3개 들어 있는 게 어제 11불인가 그랬거든요. 네? 오겹살 이렇게 덩어리로 아, 돼 큰 있는 덩어리? 3줄. 예. 오케이. 근데 그게 이렇게 물에다가 끓여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한 2번 먹으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만큼 비싸다. 고기는 코스코가 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저희 집도 네. 코스코에서 대량으로 사는 그래서 편. 대량으로 예, 이만큼씩 거기 사가지고 벨리가 이만해요. 소분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분들이 말하는 버젯은 지금 8불, 7불인데 그죠. 그렇죠. 뭐 큰 고기 사면 그래도 몇십 불 하잖아요. 그럼요. 코스코 한 팩 사더라도 근데 그래서 사기 식구가 많으면 부담스럽다는 너무 거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는 네. 얘기가 이제 고기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밥하고 김 그것도 나쁘진 슬프다. 않아. 나도 가끔씩 김치 배고플 때 담으세요. 밥하고 김. 그러니까. 네. 밥하고 김도 정말 좋은 조합이긴 하죠. 이제 맞아요. 프로틴이 없는 게 문제. 거기에 김치 뭐 같이 네, 넣으면 맞아요. 저게 맞아요. 진짜 얼마나 지금 살기가 팍팍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거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촬영 끝나고 감자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요즘에 굉장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이에요. 아, 뭐죠? 제가 이 소식을 네. 준비할 때보다도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지금 당시 수요일 지금 보면요. 네. 유튜브에서도 이게 오. 영상이 엄청 퍼지고 지금 댓글로 와.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유명인인가요? 뭐죠? 아, 네. 유명인은 아니고요. 영상 네, 제목이 나오네요. If I pass out on the beach, since when do I go to jail and have my kids taken?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이 바닥에 부부죠. 네. 잠들어 있는 두 남녀 보이시나요? 그 옆에 네. 맥주 캔이 보이네요. 맞아요. 또. 저 옆에 보이는 것들이 맥주 캔이 잔뜩 쌓여 있고요. 지금 경찰분이 흔들어 깨우시는데 여성 경찰분이셨거든요. 네, 흔들어 깨우시는데 전혀 뭐 미동도 안 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눈을 뜨는데요. 이제 이 경찰분이 물어봐요. Where's your kids? 너 애들 어딨냐? 이제 오. 애들 물품을 함께 들고 온 건 보이는데 애들은 보이지 않으니 애들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아이들이 어딨는지 전혀 찾지 못합니다. 저기 있다고만 해요. 그냥 저기 바닷가에 있어라고 하고 찾는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취하셨네요. 네, 그분이 그죠? 많이 취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당신들 일어났어요.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불법인가 알아? 했더니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저희 관광객인가요? 이분들이 미국 사람이 라디오 코리아를 아닌가요? 봤었어야 되는데 라디오 그러니까 코리아 그 공익 저희 광고. 공익 광고에 나오잖아요. 네, 이한 씨하고 공공장소에서 이시안 씨가 음주는.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그랬는데 데이빗 맞아요. 맞아요. 데이빗 데이빗. 애들 찾으러 가는 건가요? 나요. 네, 그래가지고 연기 진짜 하는데 이제 잘했어. 애들을 찾는 신용을 조금 해요. 그런가 근데 사실 봐요. 뭐 어디 멀리 직접 나가봐서 찾는 신용도 안 하고요. 사실 뭐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애들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약간- 수갑 찬 거죠? 수갑을 찾죠. 이제 왜냐? 체포.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지금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근데 저게 어딘가요?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딘지 제가 정확히는 찾지는 못했는데 좀 보니까 좀 플로리다 쪽 전자담배를 아니, 피우는 전자- 전자담배를 지금 수갑을 찬 상태로 야. 근데 이 와중에
한 번도 네. 우리 아이들을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두 부모가 저기 같아요. 하지 버지니아주. 않습니다. 버지니아주. 어. 제가 버지니아주. 지금 저거 버지니아. 보니까 자동차 보니까 버지니아주. 아이들 일부러 잃어버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큰일 날 소리 아이들의 하시네요. 이 아이들의 나이가 5세하고 7세예요. 7살하고 5살밖에 안 된 아이들. 7살하고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혼자 이제 부모가 잠든 걸 보고 네. 혼자 호텔로 다시 걸어가서 호텔 수영장에 있었다고 아이들이 합니다. 잘 배웠네요, 아이들끼리 그래도. 둘이서. 네,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끝까지 보시면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이 남성이 남편분이자 아버지죠. 이분이 이제 도주를 또 시작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어떻게 도망을 가려고 정말 지금 미친 놈이네요. 차 타고 아니. 있는 이 경찰들을 수갑차고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또 도망을 가다가 테이저건을 맞더라고요. 네, 테이저건. 맞아도 그렇게. 싸지. 네, 이게 한 2분 남짓 하는 영상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찾는 모습을 두 부모에게서 볼 수 없다는 점에 이제 네티즌들은 유튜버들은 이제 댓글을 쓰는 났겠네요.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나 봤더니 이게 경찰 바디캠 바디캠입니다. 영상이군요. 네, 바디캠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네. 이제 신고를 했겠죠. 누군가 술 마시고 음. 애들을 돌보지 않고 뻗었다라고 신고를 했으니까 가자마자 경찰이 너 애들 어딨냐라고 물어봤겠죠. 네. 네. 내가 볼 때 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 네. 애들을 또 혼내는 거 아니야? 야 너네 왜 너네 우리 안 왜 깨웠어? 뭐. 옆에 없었냐? 그럴 것 같아. 예. 왜? 잘 모르겠네요. 저 근데 사람들은- 애들이 깨울 수 있었을까요? 경찰이 그 힘센 경찰이 흔들어서 깨워도 일어나지 그러니까. 않는 정황을 완전히 볼 수 취한 있는데. 상태인 거죠. 사실 그죠? 근데 애들이 5살, 6살 되면 엄마 아빠가 잠들어 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놀러 그렇지. 다니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그죠. 저기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댓글들이 좀 보이는데요. The sudden boating in the end, chef's kiss. 이제 마지막에 그 갑자기 도주하는 그게 모습을 아주- 보고 이게, chef's kiss라고 이거죠, 네 이렇게 끝내준다. 네. 예, what did he think he was gonna accomplish there? 이라고 했네요. 뭐 네. 도대체 뭐를 이루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셨냐 재밌네. 하고 Being so drunk you pass out while you're Unsupervised. unsupervised. Kids play in the ocean. They're lucky they The only reason they're not going home with the kids is because they got arrested. 맞아요. 이제 체포를 당해가지고 네. 못 갔다고 하죠. 근데 여기 댓글들은 오히려 조금 착한 편이고요. 그러게 양반이네요. 네, 이제 유튜브 이건 가서 레딧이죠? 네, 레딧? 레딧인데요. 이제 유튜브 가서 댓글들을 보면은 모두가 이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네. 찾으려는 신용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혐의가 책정된다면 차일드 어비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이제 Child Services can definitely look into that이라고도 마지막 네. 댓글에 보면은요. 네, 뭐 애들을 거의 뺏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진짜 식으로 그럴 또 수 말씀을 있겠네요. 하시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부부들은 이게 걸려서 그렇지 그 전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계속 많이 하지 이렇게 않았을까 했겠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냥 걸렸을 뿐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소식은 또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다음 충격적인 소식으로 소식이었어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조금 이제 슬픈 Gen Z.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Deeply unhappy Gen Z and millennials cause US to drop in global G세대 많이 happiness 나오네요. rating. 랭킹이네요, 랭킹. 이제 그 행복 지수 있죠. 네, 이 행복 행복 지수, 글로벌 행복 지수 랭킹에서 이제 슬픈 MZ를 지금 볼 수 젠지. 있죠. 젠지를 MZ 슬픈 세대. 왜 젠지를 볼 슬픈 수 건가요? 있죠. 네, 이제 랭킹에서 저희가 8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국 젠지하고 밀레니얼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때문에?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 1에서 10까지 행복 지수를 이제 컨트롤돼 있는 사람들한테 예. 물어봤는데요. 이제 UN에서 나온 이제 발표예요. 미국이 이제 세상에서 23번째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네요. 143국의 나라 중에 23등이면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생각하실 않은 수 건데? 있지만 그쵸. 한국이 안 보이는데? 네, 한국은 아마 맨 밑에 있겠죠. 1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작년에는 15위였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높았었는데. 근데 1년 만에 8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MZ 세대 44세 이하의 시민들이 이제 이 우울증 차트에 거의 이 해피네스 차트에 수치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네요, 저희. 네, 저희 MZ 세대들이 네. 가장 지금 미국에서 불행하다고 해요. 힘들게 사는구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MZ들이 요즘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불행한 걸까요? 아니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요새 대학생들 보면은 AI 급부상 때문에 전공을 막 바꾸고 있대요. 내가 지금 이공해도 다 자리 뺏기는 취직이 거 안 아니야? 예, 되니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독 그러니까. 미국만 여기 보면은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유럽 쪽이 아이슬란드. 국가들이 예. 행복한 국가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유럽 쪽이죠. 네. 1위가 핀란드. 네, 네. 1위가 핀란드. 저는 근데 지세대 하니까 요즘에 결혼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클 것 아, 결혼 안 같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저를 만약에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네.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면 인생의 목표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좀 단계적으로 맞아요. 생기는데 그런 단계가 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가족이라는 가족 문화 자체가 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좋은 지적인 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행하게 맞아요. 만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그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또 그럴 것 크더라고요. 그거 같아요. 맞네. 그러니까 1번, 1번 인플레이션이 돈. 세니까 그쵸.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MZ 세대들이 우리는 집을 살 수도 없고 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쵸, 아기를 돈이 낳을 수도 없으니까.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이제 우울한 거죠. 네. 또 이 MZ 세대가 이 저희 파퓰레이션의 20% 이상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파퓰레이션의 자본의 8%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 세대나 이제 위쪽 세대들이 어이구 마이크를 계속 치네요. 위쪽 세대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말 그대로 많은 자본을 돈이 가지고 없네요, 있고 정말. 그래서 훨씬 MZ 더 세대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노년층이 될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20대, 30대, 40대 이때 나이대 44세 이하 MZ 세대의 네. 나이대가 훨씬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은 특이하게 젊은 층이 가장 우울하다. 저 한마디 오. 하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 세대 때였죠. 네. 아버지 세대 때 IMF가 있었고요. 네. 한국으로 치면 그죠, 그죠. 그리고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70년대. 그 다음에 저희 사촌 누나 때는 그 여파에 따라서 이제 직장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었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네. 그리고 저희 세대를 보면 코로나19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회로 돌아가면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지금 MZ 세대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좀 격려 아닌 위로를 하자면 좀 힘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날이 오고 아직 맞아요. 젊고 어리잖아요. 아유, 맞아요. 그럼요. 기회가 있고 지금 비싸다고 하지만 라면 하나 먹을 거 반 개 먹으면 되고요. 젊으니까 제가 나이가 힘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네.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예요. 그 어른들도 너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힘들면 한마디 한번 물어보고 맞습니다. 뭐가 힘든지. 요즘에 또 이제 그런 사회적 외로움도 되게 큰 작용을 하고 맞아요. 있다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좀 사람들이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좀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많이 바뀌고 하면서 또 제 생각에는 미국이 또 그게 좀 심하고 틱톡이랑 SNS 쪽으로 많이 빠져버리고 맞죠. 사람들이 맞죠. 그러면서 좀 더 우울한 게 아닌가 돈이 싶더라고요. 없는 돈이 없는 건 MZ만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중산층 그래요. 저소득층 없는 다 사람이 세상 없거든요. 천지에 없는 있습니다. 사람 약간, 없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자본주의의 폐해 아닌가. 약간 북유럽 거기는 약간 좀 사회주의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그렇죠. 국가들 보면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예, 것도 좀 굉장히 맞아요, 살기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서. 그래도 예, 저희가 그런 거 그렇다고 아닌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예,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뜨고 있잖아. 어쨌든 그죠. 그 이유가 다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황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저희 MZ 세대들이 좀 힘을 내고 네, 맞아요. 그래요. 좋은 예, 화이팅. 에너지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번 연도에 이제 요번에 그냥 좀 수치가 낮아졌을 뿐이지. 그렇죠. 이제 내년 또 내후년에는 올라갈 조금 수 더 있으니까.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네. 웃기는 게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더라고.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만족도가 높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건 모르겠네. 네. 아, 이게 근데 아마 작년 그러게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의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안홍일, 안주영님의 라이프스타일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홍일 안홍일 오늘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아, 감기 좀 기운이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프로예요. 오늘 내가 항상 얘기하는 네, 거지만. 라이프스타일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고!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첫 괜찮아요. 번째 소식입니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데미 무어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데미 네. 무어가 전 남편이에요. 브루스 윌리스의 69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하면서 So 와. grateful for you라고 했네요. 훈훈하네. 네, 훈훈하죠. 굉장히 훈훈한 그래요. 기사로 오늘 참 준비도 데미모 했는데요. 한 번씩 볼 때마다 정말 대인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대인배예요. 맞습니다. 그죠. 대인배 느낌 딱 정말로.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와 데미 무어인데 네. 지금 브루스 윌리스가 사실 치매를 앓고 맞아요, 있는다는 맞아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좀 시간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69세예요. 아, 그래서 너무 생일을 안타깝네요. 맞이했죠. 근데 생각보다 치매가 사실 좀 이른 나이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맞아요. 같네. 병을 네. 앓게 된 거죠. 이 브루스 윌리스를 위한 감동적인 그 생일 추모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의 전처인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생일 축하해 브루스 윌리스. 우리는 당신을 좀 사랑하고 저렇게 만난 거구나. 네. 아이고. 당신에게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그 데미 무어가 소파에 걸터 아유, 앉아서 딱 알아본. 또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 나누는 사진이었고 요거는 이 가족과 함께 있는 사진이죠. 아니 근데 브루스 제가 윌리스가. 알기로는 네. 데미 무어 가족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브루스 윌리스. 아 그래요? 다시 네. 그것까진 재결합한 건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재결합은 아닌데 데미 무어가 보살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 잘 기억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튼. 네. 뭐 여튼 두 사람은 1987년에 결혼을 했어요. 데미 무어랑 와, 브루스 윌리스는. 정말요? 그래서 2000년에 이혼을 했으니까 13년 정도 같이 맞아요. 살았죠.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는 2009년에 9년 후에요. 9년 후에 23세 연하의 엠마 해밍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 사진 말고도 사실 이 사진은 브루스 윌리스와 데미 무어 사이에 아이 3명이에요. 그죠. 딸 애기들. 셋이거든요. 루머, 탈룰라, 스캇이라는 딸 세 딸을 이제 그 슬하에 뒀고요. 그리고 이제 엠마 해밍 사이에서는 에블린이라고 마벨이라는 두 딸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뭐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보니까 그 데미 무어와 엠마 해밍 다 같이 온 가족이 대가족으로. 찍은 사진이 모던 패밀리네요. 있더라고요. 예. 아, 저희 첫째는 딱 데미 무어 닮았네. 닮았어요. 데미 그죠? 무어 닮았죠. 저기 딱 왼쪽에. 근데 보니까 딸 5이니까 딸 부잣집이네요. 브루스 윌리스. 그러네요. 어떻게 딸만 진짜네. 그렇게 그죠? 있나? 딸만 5 낳습니다. 솔직히 데미 무어하고 브루스 윌리스가 같이 살았을 때 저는 둘이 계속 평생 같이 살 것 그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좀 옛날에.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다라고 알고 네. 계시면 될 맞아요. 거고 그 훈훈한 예전에 스토리네. 그 저는 브루스 윌리스 영화 다이아드 다이아드. 그죠. 다이아드가 끝내줬지. 너무 재밌게 1, 봤잖아요. 2, 3. 근데 그 다이아드 아마 마지막 편인가 그걸 찍을 때 브루스 윌리스가 좀 실어증처럼 대사를 잘 못 아, 외우고 그래서요? 네, 그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좀 문제가 있나? 어디가 좀 아픈가라고 아이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22년 3월에 실어증 진단을 받았대요. 그 2022년. 조금씩 왔나 봐고.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가 그 영화에 임하는 자세가 안 좋다고 맞아요. 그 감독들이 그 막 얘기들이 폭로를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 브루스 윌리스를 아팠던 그렇게 걸 존경했는데 막 네. 건성건성을 하고 근데 그게 건성건성이 아니고 그 아팠던 잘 거. 실어증 아팠던 때문에. 걸 수도 아이고. 있는 네. 것 아,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그 브루스 윌리스가 굉장히 격한 영화 찍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드. 그죠. 네. 다이아드 그러면서 다치신 게 좀 아닌가. 맞아요. 그 여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음. 수도 있을 뭐 거예요. 네. 복싱하거나 운동선수 하는 분들 아. 머리 너무 많이 부딪히면 또 아니 그 그러신데. 다이아드 영화 보면 그 벽돌 하나 맞는 장면이 있잖아. 네. 기억이 나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거야 근데 뭐 이제 진짜 뭐 벽돌은 아니겠지만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다이아드. 다칠 수 있죠. 참 당연히. 브루스 참 저 어렸을 때 그 아마겟돈이 참 아마겟돈에도 그죠. 나왔구나. 그러네. 브루스 벤 아플렉 그리고 제 5원소 그렇죠. 그리고 아 그 그러네요. 미스테리 영화 중에 최고 식스센스. 아, 식스센스. 네, 아유, 그런 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다. 좋은 뭐 영화들 이런. 많이 나왔네. 그죠. 그래서 오늘 좀 훈훈한 이야기로 어쨌든 그 가족이 모두 다 지금 잘 돌보고 있는 그런 아, 저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보기 좋네요. 너무 이른 나이에 치매를 또 받았기 때문에 진단받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좀 마음이 있고요. 아이고. 그렇지만 행복한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외롭지 않고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데미 무어가 지금 네. 대변인처럼 계속 저 상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네. 둘이 그러더라고요. 한 네. 20년 가까이 살지 않았나요? 13년 13년 정도 정도. 생활. 네. 네. 뭐 혹시 브루스 윌리스 영화 중에 뭐 재밌게 보신 것들 이외에 있으신가요? 뭐 당연히 다이아드 다이아드 말할 시리즈는 것도 1, 2, 없고. 3, 다이아드 저다 4까지 봤죠. 나왔나? 5까지 나왔나? 그때 마지막 편이 이제 아들이랑 같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아들 말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구나. 아버지가 뭔데 뭐 아들은 거기서 그 특수 요원으로 나오고. 거기에도 나왔고 펄프 픽션에도 나왔고. 맞아요. 아, 네. 퍼펙션. 그 저는 권투 개인적으로 선수로. 아마겟돈. 아마겟돈. 저도 난 한 아마겟돈은 어렸을 때- 주제가가 좋고. 아 그렇죠. 아마겟돈 어렸을 때 한 4-5번 본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영화였잖아요. 진짜로. 와. 네. 브루스 윌리스 참 마지막에 대단한 배우. 네. 그 자기 사위 될 사람 딱 밀어놓고 오, 맞아요. 아, 그렇지. 안부 전해 달라. 그러고 자기는 뻥. 그 딸이 막 울죠. 네. 네. 정말 맞아요. 그 최고의 영화 잘 영화에 만들었어. 정말 나왔던 마이클 베이 감독. 네? 할리우드- 마이클 베이 폭발.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우리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와, 군대 휴가 정말 때 본 것 또 같아. 이참에 한번 브루스 윌리스 영화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보시는 거 봐야겠네요. 좋지 한번 않을까 봐야겠네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바로 또 이야기 드려볼게요. 건강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이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 되게 굉장히 많은 것 많으실 같더라고. 텐데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새로운 소식.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굉장히 많이 오.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마이 이야기입니다. 그 몇 년 사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좀 간헐적 단식들을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다는 1일 생각이 좀 1식이죠 보통 뭐 그렇게 하는 게. 보통 1일 1식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8시간, 아. 16시간에서 8대 16해서 8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16시간 이상을 굶는 거죠. 제가 8시 네. 이후로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라 다음 날 습관이네. 이제 뭐 몇 시까지 안 먹으면 되나요? 그럼 8시면 한 뭐 12시까지 12시까지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간헐적 단식인데 참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런데 좋다. 이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그냥 뭐 5%, 50%도 아니고 91% 증가할 수 어이야,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와. 이거는 미국 성인 2만 명의 식습관을 분석해서 진행을 한 이야기고요. 특히나 어떤 분들한테 위험하냐? 이미 내가 좀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렇게 좀 혈관계 계통, 뇌졸중 이런 것들에 위험하신 분들은 정말 안 좋다는 자, 거예요. 이게 그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기저 질환자라고 그쵸, 하죠. 기저 병을 질환자. 가지고 계신 맞아요. 분들. 그러니까 또 암에 걸리셨거나 면역력이 네. 약한 상태이신 여기 분들은 있네요. 정말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사실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연구를 했대요. 네.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안 좋다 심혈관 질환에. 근데 장기적으로 한 것 같은 게 2003년부터 네. 2018년까지 15년 동안 미국 성인 2만 그쵸. 명이. 근데 되게 조사를 많이 한 것 같네. 딱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너무 배고프잖아요. 간헐적 네. 단식하면. 너무 배고파요. 그러다가 과식하게 되면은 이게 확 수치가 올라가는 그럴 수 그런 있고요. 그죠. 거 그런 아닌가? 거에 그런 위험- 생각도 위험할 수 들어보네요. 있죠. 근데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얘기를 해주진 않았고요. 그 이제 내용은 인즉슨 식사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식사의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사네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 8시간 그렇겠죠. 먹으라고 해서 네. 8시간 동안 막 폭식하고 치킨 그죠. 먹고 그래- 케이크 먹고 그러면 안 이렇게 되죠. 하면은- 그래도 건강하게는 먹어야죠. 그쵸. 네. 그래도 그 시간에도 근데 건강하게 원영석 드셔야 기자님 됩니다. 말씀대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안 먹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그쵸. 섭취를 너무 배고프니까. 과다하게 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아니면 있고- 뭐 네. 갑자기 그러면 지방이 빨리 쌓이긴 하죠.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한 가지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그 16시간 동안 굶게 되면 근육이 빠진대요. 그 시간 동안. 맞아. 그래서 누가 네. 그런데 노화가 빨리 된다는 얘기도 누가 네, 한 것 그래서 같다.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신진대사가 안 되고 신진대사가 안 되면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찔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다고 16시간을 굶을 수가 있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운동을 하니까 운동할 때 정말 근육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그 운동 막 하고 나서 한 40분 이내로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먹어야죠. 그러면 아니 프로틴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하면 난 안 된다고 봐. 그쵸. 저도 그렇게 진짜로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운동 네. 태우는 건데 열량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도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 저는 안 굶어요. 네, 꼬박꼬박 먹습니다. 아니 근데 간헐적 그래서 단식을 다 이제 간헐적 시도해봤다고 그러는데 네. 시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는 시도해본 적은 단 한 번도 한 없고요. 번도 없고. 가끔씩 이제 뭐 일이 바빠서 끼니를 놓칠 때가 네. 좀 가끔씩 있기 근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사람의 그렇지 뭐. 체질에 따라 틀린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배고픔을 너무 많이 느껴서 사실 위내시경을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담즙 같은 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담즙이. 건강하시네요.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는 이런 그죠, 그럴 수 사람은 있죠. 그럼 허기지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낫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먹방을 맛있게 잘 찍는 것 같아. 잘 드시더만.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데 냠냠 많이 자주 먹는 게 문제고. 저는 어느 순간 원래 제가 살이 찌는 체질이거든요. 네. 엄청 아, 그래? 쪄요. 저는 먹으면 찌는 타입이었는데 어느 순간 좀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먹어도 안 쪄요 이제? 뭐 찌긴 찌겠으나 그렇게 예전처럼 확 불진 않죠. 근육이 좀 많아지셔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예 기초 그러진 않은 거 대사량이 모르겠어요. 우리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또 나일 요즘에 수도 있네.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근데 진짜 간헐적 단식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생각이 근데 바뀌었네. 그러게, 다시 좀 생각을 근데 해봐야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게 확실히 식사 시간 지키는 것보다는 그 음식의 좀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네. 내용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소식 이것도 좀 저는 와.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소식을 네. 2024년
2024년 파리 올림픽 선수들에 대한 성관계 금지 해제 후에 네. 네네. 이번 해에는 콘돔 30만 개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올림픽 때 네. 이렇게 하죠.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좀 재미있더라고요. 뭐 젊은 제가 봤을 남녀, 때는. 건강한 남녀들이 그쵸. 이제 같이 아니, 있으니. 근데 네. 그게 있었잖아. 성관계를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느냐. 네. 스포츠 선수들은 근데 아니면 그거- 효율성을 떨어뜨리느냐. 맞아요. 저도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논란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뿌리지 말, 뭐 한때 뿌리지 어. 말자는 것도 있지 네. 않았나?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파리 올림픽 7월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올해. 7월에 열리죠. 근데 이제 벌써 그렇게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서 최대 30만 개 콘돔이 제공이 되는데요. 무료 배포예요? 무료 네, 배포? 무료 배포죠. 배포죠. 네. 배포죠. 미쇼 디렉터라는 디렉터 분께서 이제 올림픽에서 좀 활기차게 이제 진행하는 게 좀 중요하다면서 선수들이 열정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도 만들기 위해서 콘돔을 나눠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코칭 스태프와 국가대표 선수 다 이제 합치니까 모두 14,25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명당 쓸 수 있는 콘돔 개수는 21개거든요. 제가 이걸 21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21개. 2주간 열리니까 14일. 그렇죠. 그러니까 예. 14에서 15일 동안 21개 정도. 근데 어떻게 딱 우리 여러분들은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하나요? 기준이 보통 그런 게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대학교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콘돔을 10개씩 학생들한테 각 나눠 아, 줬었어요. 네, 아. 저희 학교는 항상 왜냐하면 선이 아니요, 고등학교고 그건 큰일 나죠. 대학교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팔폴리포무라 나왔는데 그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캠퍼스에 사는 학생들 중에 막 80% 이상이 성관계를 서로 한다. 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10개씩 기본으로 주고요. 맞아요. 또 한 번에 일부를 내면요 오. 10개씩 가져갈 수 있는데 모든 브랜드가 다 있어요. 가면은 근데- 거기 보건실 가면은 모든 브랜드가 다 근데 있어서 진짜 맞는 것 올라갈 같은 게 수 있어요. 저 USC 다닐 때도 그쵸? 그 나눠주죠. 병원 학교에서. 같은데 네, 맞아요, 가면은 맞아요. 안에 보건실. 이만큼 쌓여 있어요. 콘돔 맞아요. 가져가라. 그냥. 보건실에.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이만큼 쌓여 대학교에서도 뿌려요 콘돔을. 그래서 이거 놀랍지도 쓰라고. 않은 약간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가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뭐 건강한 성생활을 하자고 그럼요.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올림픽 때는 뭐 예전부터 계속 올림픽은 그래 왔어요. 콘돔을 주고 그쵸. 왜냐하면 왜 그러니까 뭐 네. 성생활을 막 장려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안전한 또 이런 성생활을 있는 게 낫다, 그쵸. 이거네. 안전한 그리고 어떤 성문화. 선수들은 자기는 꼭 해야 된다는 선수들도 있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저도 그게 되게 위해서, 궁금했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정말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안전한 성생활이 훨씬 더 선수들의 그 사기를 높여주는지 아니면은 근데, 좀 더 힘이 들어서 저는 왜 그런지 이유 알 것 운동하기가 같아요. 힘든지 그게 잘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저는 오히려 사기를 높이기보다는 네. 잘 쉬어야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성생활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 왜냐면 그리고, 네. 운동하고 막 이러면 깨잖아요. 그럼 아. 밤에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 아, 너무 그 흥분하면. 아드레날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아. 그런 이유로 저는 들었어요. 근데 운동선수 친구들한테. 그런 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성생활을 좀 일정하게 하는 부부의 건강이 안 하는 부부의 건강보다 좋다는 연구 결과도 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또 맞는 예, 말이네요. 반박 이론 하나 하면은 근데 또 이제 반박이론. 나폴레옹 힐이 네. 얘기한 그 네. 사람이 이제 성공도서 네.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섹스 트랜스뮤테이션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인내해서 참으면은 그 에너지가 다른 데로 발산된다.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누가 많이 믿는지 아세요? 주식하는 회사 쪽이나 엔젤 투자하고 약간 이렇게 돈 게임 하는 분들은 그걸 좀 많이 믿더라고요. 오. 네, 운동 선수들은 좀 더 반대로 믿고 전 왜냐면 양쪽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걸 믿어? 네, 그런 친구들 주식하고 보면은 그게 어떤 돈 엄청 상관관계가 많은 있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약간 G세대인데 약간 벌써 억만장자 이런 애들 어. 보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런 애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그 내 에너지가 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내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근데 솔직히 둘 다 그거 어떻게 참겠어? 제가 아, 봤을 네, 때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예요, 어떤 정답은. 분들은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킵하셔도 됩니다. 우리 선수들 그리고 중요한 건 인당 21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인당 21개. 인당 하루에 세 21개니까 개씩 거의- 하루에 하루에 세 쓰셔야 개가 되는 양이 아니구나. 있습니다. 2개씩. 오늘 여기까지 라이프 스타일 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엔 더 즐거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는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 친한 친구의 약점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 정점에 있던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간신입니다. 이 바로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이었던 미사라 이페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오타니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간사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은 없는가라고 돌아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13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14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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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